예전에 우리가 식량을 계속 북한에 퍼줬는데 우리가 안 주고 러시아가 퍼주면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입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파병을 놓고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상당히 또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또 신사임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러우 전쟁과 김정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 전쟁을 24시간 안에 멈출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좀 과장이 섞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전쟁을 끝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려면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옵션으로 나와서 거론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토 중 일부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쉽게 말하면 비무장지대로 양측 어디도 관할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겨두자, 우리 비무장지대처럼 그렇게 만들자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전체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정도 되는데, 그런데 뭐 그걸 다 비무장지대로 남겨두는 건 아니고 러시아로서는 뭐 크림반도 같이 전략적 지역은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정전이 되게 되면 푸틴한테 아주 유리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자기 땅을 빼앗기고 또 회복을 못한 상태로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무기나 탄약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가 없는데, 포탄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우크라이나 지원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서로 협상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전개될 것이고,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전쟁을 그만하자는 여론이 지금 50% 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계속 전쟁을 밀고 나갈 명분을 잃은 거죠. 이미 뭐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계속 사람들의 목숨을 갈아 넣으면서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아마 협상이 급물살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배치가 되고 러시아 부대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상자나 포로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일선 전투장에 뛰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런 시신이나 포로를 획득하면 당연히 공개를 했겠지만 안 한 거 봐서는 전투에는 아직 투입되지 않았다. 근데 푸틴이 북한군을 지금 불러들인 것은 쿠르스크 지역을 회복해야 되는데 병력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북한에 손을 내밀었는데, 일단 쿠르스크는 그 지역이 넓습니다. 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군을 일선에 막 공격 작전에 투입하지는 않고 이 각 지역마다 부대를 배치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지를 북한군이 차지하고 경비를 해주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쿠르스크는 이렇게 전선이 딱 고착돼 가지고 참호전 하면서 사람들이 시체를 쌓으면서 점령하고 뺏기고 이런 지역이 아니고, 거의 우크라이나군이 기동하는 걸 보면 유격전 비슷하게 기동전으로 막 합니다. 전선을 딱 고착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마을 나타났다가 다음 날에는 또 이 마을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란 작전을 펴고 있는데, 이런 교란 작전, 이 유격전에는 일단 각 마을마다 병력이 주둔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지금 북한군이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파병에 대한 김정은의 의도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먹는 문제죠. 그러니까 식량을 좀 지원받을 것이고, 러시아는 이미 밀 생산량이 엄청나가지고 100만 톤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에 생산되는 밀이 막 1억 톤씩 되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연료, 이미 석유는 많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 의해서 1년에 공급하기로 됐던 양이 50만 배럴인데 벌써 100만 배럴 이상 들어갔다. 이것은 뭐 북한의 연료난에 상당히 숨통을 트게 할 수 있는 많은 양이고요. 그리고 군사 과학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단 평양을 방어할 수 있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까지는 제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S-400이 한 세트가 5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게 귀합니다. 예, 북한에 퍼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가해서
5억 달러짜리 세트가 16개인가 지금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못 줄 것 같고 그 밑에 아래 단계인 S-300 대공 방어 시스템 정도는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들 하는데 솔직히 뭐 저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물론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방 그 생산 기술이 선진 기술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가령 최신 핵 잠수함의 설계도가 들어갔다. 그럼 북한에서 그걸 제작할 수 있냐?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걸 북한이 못 만듭니다. 또 러시아에서 최신 기술이 미그 29가 북한에서 갖고 있는 가장 최신 비행기인데 그 이후에 수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스텔스기로 수 57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을 줘도 항공기에는 부품이 거의 한 20만 개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북한에서 과연 그 모든 부품을 다 깎아서 맞출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미사일 생산하는 첨단 기술은 아마 북한에서 그 받아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 외에는 첨단 기술 들어가도 북한에서 이걸 받아서 생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파병을 통해 핵기술 등 러시아 기술이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핵 시스템에 대해서는 핵무기는 이미 북한에서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형화까지 했다고 선언한 마당에 핵 만드는 기술은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 기술 자체는 이미 1945년도에 나온 거의 80년 전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사 장치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검증이 안 된 게 항상 고각 발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 각도로 쏴본 적도 없고 이것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앞에 탄두 부분이 그 고유를 견딜 수 있냐 없냐 그건 아직 테스트가 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까지 다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10여 년째 그거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또 러시아에서 굳이 받을 게 뭐 있냐. 얼마 전에 푸틴이 한꺼번에 6개의 탄두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서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그 미사일을 선보이는데 그러면서 푸틴이 그랬어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실제로 유럽에서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워낙 미사일이 그 초속이 한 2km, 3km씩 나오니까 이거 현존하는 대공 시스템으로는 못 막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져다가 북한이 만들지 않은 한에서는 그 아래 단계의 미사일 기술들은 다 획득했다. 그런데 그런 극초음속 기술을 이제 러시아가 발명한 따끈따끈한 건데 그걸 북한에 줄까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도 북한에 줄 때 다 계산하고 줍니다. 북한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기술 줬는데 대량으로 만들어서 중동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기존에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북한이 헐값으로 매각하게 되면 러시아 군수산업이 타격받기 때문에 진짜 최신 기술은 지금까지 주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뭐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북러 관계가 좋아지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되는 것이 어차피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미 북한한테는 항상 늘 거물, 대국이 뒤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에는 중국이 있었고 또 중국이 지금 관계가 시들해지니까 러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래서 그게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응을 그에 맞춰서 뭐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은 또 없죠. 우리가 북한을 고립시켜 가지고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없는 한에서는 당장 러시아까지 북한하고 차단하게 해서 얻을 게 뭐냐? 북한의 고립과 그러면 뭐 아사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뭐 기름 없으니까 차도 못 뛰고 온 나라가 스톱되는 상황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붕괴되게 되면 한국도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뒤에서 북한을 좀 먹여 살린다라고 하면 먹고 살만하면 또 북한도 그렇게 호전적으로 나오지 않고 배가 부르면 어차피 좀 마음이 놓이거든요. 아주 배가 고픈 굶주린 그런 북한이 무서운 거니까 러시아가 좀 식량 지원해주고 하는 건 뭐 우리 안보에는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식량을 계속 북한에 퍼줬는데 우리가 안 주고 러시아가 퍼주면 뭐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